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이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셨나요?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건 다행입니다만 사실 이 두근거림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에서 보내는 이 위험 신호, 두근거림에 대해서 알아보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부정맥이 나타난다면 이 두근거림이나 심장이 쿵쿵거리는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어떤 이상으로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제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병원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 다행스러우면서도 근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상이 없는데 왜 두근거림이 나타날까요? 자, 우리가 언제 이 심장 두근거림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리기를 빠르게 하거나 열심히 운동했을 때도 쿵쿵거리는 게 느껴지죠. 또 너무 무섭고 긴장되고 불안할 때도 심장이 쿵쿵쿵쿵 뛰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무서운 상황이 아닐 때에도 두근거림이 계속된다면 이건 이 자율신경계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신경계는 지금이 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도망칠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렇다면 자율신경계는 아무렇지 않은 상황인데 왜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는 걸까요? 이것의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자, 우리 옛날 원시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시인 입장에서는 호랑이나 늑대 이렇게 자신을 해칠 수 있는 동물들이 나타난 기색이 느껴지면 빨리 알아채고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더 이상 호랑이 같은 짐승들의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역시 우리 몸 자율신경계에는 위험 신호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평소 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은 자율신경계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위험에도 아무 위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잉 반응해서 쿵쿵거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근거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두근거림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인대놀이라는 약을 처방받아 먹기도 하고요. 또 흔히들 아시다시피 우황청심환을 사서 드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약은 두근거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불안을 낮추고 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 과도하게 각성시키는 물질들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이 세 가지는 두근거림이 있고 심장이 쿵쿵거리는 분들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커피나 고카페인 음료는 두근거림이 있는 동안에는 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근육 긴장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자세가 어떻게 되죠? 몸이 움츠러듭니다. 주변을 살펴야 되죠. 목이 움츠러들고 승모근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긴장하게 됐다라는 신호인데요. 반대로 승모근의 힘을 풀고 어깨를 늘어뜨려 주시면 몸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막 집중하거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이 이를 꽉 깨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근이라고 하는 깨무는 근육과 턱관절에도 힘을 빼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면 이를 악문다 하시는 분들은 꼭 턱에 힘을 빼주셔야 합니다. 또 긴장하기 쉬운 근육 중에 하나, 측두근이라고 부르는 이 관자놀이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관자놀이의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귀를 잡아당겨 주시면 좋습니다. 귀를 잡고 바깥으로 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말고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10초만 유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 귓바퀴라고 하죠. 귓바퀴를 잡고 잡아당겨 주셔도 좋습니다. 또 측두근, 관자놀이를 직접 문질러 주시는 것도 좋아요. 간혹 긴장도가 아주 높으신 분들은요, 이 측두근이 딱딱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나 긴장을 많이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딱딱해져 있다, 그리고 내가 긴장을 많이 한다, 두근거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측두근 이 부분을 위아래로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호흡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은요, 종종 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호흡과 불안은 연관이 깊은데요.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 불안도 완화되고 두근거림도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478 호흡법을 같이 해볼게요. 478 호흡법은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코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쉽니다. 이때 어깨가 들썩거리지 않도록 어깨는 가만히 고정, 그리고 배만 볼록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배에 얹어서 가슴은 움직이지 않게 배만 앞뒤로 움직이도록 내쉬는 걸 더 길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두근거림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근거림, 하지만 우리 몸에서 보내는 비상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은 물론 신체적인 증상, 기질적인 문제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기 전에 관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려주신 방법들 따라 해보시고 그래도 잘 개선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뇌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